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밤 9시 4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굉장히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S&P 오르고 나스닥 하락하고 중소형주 오르고 대형주 약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에는 이게 코스피가 과연 어느 쪽을 미국장에 좋았던 점을 부각시킬지 나빴던 점을 부각시킬지 저도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 425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좋은 점을 반영시키기로 했나 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장을 구경을 했습니다. 이미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지만, 좁은 수렴형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최근 일주일 정도만 살펴보면 더 좁았죠. 425, 420 박스권인데 일단 시작부터 425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일단 시장은 강하게 일단 올라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일 폭등을 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전 세계가 워낙 혼조하고 여전히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그리고 굉장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그런 변곡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말 하나하나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금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단지 이제 어디가 붕괴되면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머리를 비우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오르냐 내일도 폭등이냐 그건 솔직히 그런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아무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런 느낌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좁은 채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분봉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 30분봉 정도로 봤는데요, 분봉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어쩌면은 지금 또 박스권 상단을 터치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다시 이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날에 만약에 미국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면은 무슨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려고 시도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박스권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일단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추세에 대한, 그게 방향성은 상관없어요. 위로 오르든 밑으로 떨어지든 간에 일단 추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추세에 대한 갈망이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열심히 양매도를 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양매도가 당장 오늘 상승 마감했으니까 내일부터 또 신나게 폭등을 한다 그러면서 양매도가 깨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양매도가 진짜 꿀이에요. 양매도가 꿀. 한번 포지션만 잘 잡아놓고 분위기만 잘 맞아떨어지면 양매도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옵션이 녹아 내려가고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몇 프로씩 그냥 대박이 찍히는데, 굳이 사실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코스피를 막 복잡하게 들었다 놨다 움직일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은 계속 양매도장이라는 생각을 베이스에 깐다면은 또 내일은 또 조금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지 않겠냐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그냥 해보는 추측 정도에 불과한 거고, 사실 모르겠어요. 당장 이게 어쨌든 계속 요즘에 이런 말을 달고 사는데 도무지 어디로 갈지 감이 안 잡힙니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나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연히 양매도장 안에서 보시면 이제 풋옵션도 죽었고 콜옵션도 계속 박스권 안에 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보셔야 될 거는 그거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양매도장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도장을 탈피하고 뭔가 이제 추세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콜옵션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콜옵션들이 만약에 미국장 분위기 좋으면은 월요일날 이 박스권 위쪽을 돌파한 척 시도를 할 텐데, 이 위쪽 강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풋옵션이 후후후 또 죽어 내려가면은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급등장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추세장이 나올 거냐, 아니면 계속 양매도가 지속될 거냐, 계속 박스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속 시원한 게 나올 거냐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시려면 제 생각엔 콜옵션 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제일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때에 한해서 콜옵션 같은 모양을, 콜옵션의 패턴을 보시는 게 제 생각엔 지금 같은 때는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뭐 양매도로 계속 갖고 가면서, 그죠? 양매도로 계속 갖고 가는데 콜을 확 살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콜을 확 살려주고 콜에서 변동성이 터져서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이제 양매도장 탈피하는 거겠죠, 그죠? 뭐 하여튼 뭐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아래에 있는 라인을 강하게 또 한번 진짜 세게, 지난번 5월 27일 날 어제 어설픈 움직임 말고 진짜 강하게 막 반토막씩 내면서 강하게 속도도 빠르게 이 아래에 있는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뭐 위쪽을 넘어가거나, 그러면 어쨌든 양매도장이 끝나고 뭔가 추세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감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풋옵션 쪽들은 내 전저점을 오늘 이제 살짝 붕괴시켰다가 뭐 살짝 올라왔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풋옵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인데, 보통 함께 하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계속 이렇게 죽고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죠?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거 여기서 저점 다지는 모습 나오려면 최소한 또 2, 3거래일은 더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 아무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제가 한국 시장에서 약간 좀 신기하고 포인트로 봤던 거는 사실 뭐 선물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도 삼성전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지난 한 3거래일, 4거래일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죠, 삼성전자가. 근데 보시면 오늘 양봉 나오면서 일단은 이 자리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쌓아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지선으로 지금 바뀌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약간 포인트로 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도 이제 하락 추세 중이긴 한데요, 81,200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 자리가 붕괴되면서 이 시세가 나왔는데, 근데 일단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 어딘가를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오늘 이게 상승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죽을 거면 오늘 죽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선물이 저렇게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고 그러는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도 오늘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이 그건 거예요. 오늘이 죽어야 될 날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한국 시장은, 야, 이거 양매도장은 더 지속해서 콜옵션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야, 이거 보니까 지수가 당분간 좀 빠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 정도는 했어요. 뭐 그렇지만은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그냥 지금 짙은 안개 속에서 뭐 코끼리 코 만지고 이게 지금 하여튼 뭔가를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인지 뭐 강아지인지 뭔지 지금 추측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모릅니다, 그죠? 다만 이제 저는 오늘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좀 시장을 보는 하나의 단서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했던 게, 코스피는 뭔가 비리비리한데, 아니 참, 코스피는 그럭저럭 이렇게 우상향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삼성전자는 뭐 3거래일, 4거래일 거의 일주일가량 죽을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오늘 저렇게 삼성전자가 딱 양봉 보여주면서 죽었어야 될 날에 기사회생하는 걸 보고, 물론 저 정도로 기사회생이라고 뭐 아직 단정 짓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죽어야 될 날에 살아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치명적이긴 하거든요, 숏을 보신 입장에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한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 중에 일부가 좀 오늘 약간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괴리가, 코스피 오늘 그 삼성전자가 양봉 달고 죽어야 될 날에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좀,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지고 이제 지수하고 같이 오를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좀 날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장이 어떻게 해주면은 또 큰일 나겠죠. 근데 아무튼 일단 현재 한국 시장, 현재 밤 9시 54분 현재 이 마감된 걸 보고 말씀드리는, 그 마감된 걸 보고 말씀드리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에서 봤던 것들, 요런 것들, 그러면서 환율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겠죠. 일단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 시장은 좀 봤고요. 오늘 아시아장에서 보시면은 중국이 좀 약했고 일본, 한국이 강했어요. 가만히 보시면요, 그죠? 뭐 한국은 그래요. 일본하고 한국이 강했는데 이건 약간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겨웠던 한국과 일본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약간 키 맞추기인 거죠. 키 맞추기. 제 생각엔 세력들이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글로벌 세력들이 그동안 성과가 워낙 좋았던 중국 본토 증시는 니네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잠깐 쉬어. 오늘 잘 나갔던 친구 중국 본토 니네 잠깐 쉬어 라는 의미에서의 그냥 하락인 것 같아요. 하락폭도 크지 않고 뭐 당연히 5일선도 안 깼겠죠. 어제까지 상승 마감했는데 이 정도 하락으로 5일선을 뭐 깨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 이제 처음으로 하루 하락한 거예요.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지금까지 좀 힘겨웠던 한국이나 일본 증시 같은 건 얘는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 좀 살려주자 이런 의미에서 약간 키 맞추기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하락 마감하고 일본이나 한국은 좀 많이 살려준 또 그리고 그동안 타격이 컸던 대만 같은 걸 좀 살려준 게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글로벌 흐름은 대충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하나 되긴 됐거든요. 코어 CPE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왜 별 2개로 책정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별 3개짜리인데 하여튼간 코어 PCE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 예측치가 2.9였는데 3.1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까지 더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라고 하는 연준의 뒤통수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일단 코어 CP도 예상치인 2.9보다 굉장히 높게 3.1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공포감, 시장의 우려는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생각이긴 할 텐데 모르죠. 일단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를 가지고 시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으면은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더 확신시켜 주는 것들이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긴 맞을 텐데 일단은 반응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나왔는데 9시 반까지, 그러니까 이 지표 발표 나오기 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쭉 빠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 나오고 나서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본장이 개장해봐야 알 겁니다. 미국 본장이 개장해봐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요리를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게 나오겠죠. 사실 지금은 개장 전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 싶긴 합니다. 분봉 같은 거 보시면은 그렇다고요. 분봉 같은 거 보시면 30분봉인데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또 내려왔네요.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면서 또 내려왔네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딱 발표되고 나서 직후거든요. 직후에 좀 올랐다가 아무튼 뭐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제 생각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아무튼 본장 열어봐야 됩니다. 그죠? 미국 본장 열어봐야 되고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인플레이션 PCE 지표 나오기 전까지 쭉 빠지다가 PCE 지표 나오고 나서 살짝 반등하다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튼 정상적일 거라고 보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고 본장 열려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가 보시면은 90.4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안착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고 나서 지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요. 단지 이제 지금 시간이 밤 10시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이제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간 이 부분 잘 봐야 될 겁니다. 90.2를 돌파한 착하면은 저는 여기는 이 밑에가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 바닥 완성됐다라고 볼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험자산 선호, 주식 매수, 앞으로 더 강한 상승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내려와야지 그나마 주식시장이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근데 심각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돌파한다고 계속 V자로 갈지 뭐 눌렸다 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최소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렇게 이제 가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더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는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라서 좀 제한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엔 야, 여기 이만큼이 이제 여기 바닥이 이제 완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다중바닥형,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다시 숏 쪽에 또 가능성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싸움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좀 결판, 아마 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장 휴장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일단 숏을 보시는 분께 긍정적인 신호가 일단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 비트코인들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고 있긴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숏 보시는 분들 이제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 있는 이런 전저점 자리, 이제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을 얼마나 빨리 수월하게 밑으로 깨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숏을 보시는 분들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참 신기해요. 예, 하여튼 참 신기해.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달러는 또 오늘 올라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하여튼 풋옵션은 다 죽여놓고, 콜옵션 또 조금 살려놓고, 참 추세 주기도 싫어하고,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여전히 계속 혼조 해가지고, 저도 하여튼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냥 머리 비우고 어디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어떠한 예측도 넣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정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일단은 PC 지표 나오고 나서도 일단 오늘 유럽장은 일단 강합니다, 그죠? 오늘 일단 유럽장은 계속 강하네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자리에서 오늘 대부분 유럽이 상승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급등의 가능성도 근데 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유럽장 같은 경우 급등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하여튼 하락을 할 거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죽고 이럴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로존은 또 전고점을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독일이죠. 이거 닥스 지수인데, 독일 지수인데 보시면 지난 그 한 2거래일 3거래일 위험했단 말이에요.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위험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가 죽어야 될 자리에 살아난 것처럼 독일 지수 같은 것도 얘도 지금 보시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오늘 살아나는 모습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제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별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유로스톡스 50 같은 이런 지수들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들을 지금 안착해가지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급등에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급등에도 이상하지는 않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세력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 도무지 잘 모르겠습니다. PC 지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강화되고 있고, 그 와중에 달러는 급등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유로존은 또 급등을 할 조건들을 또 만들어 놓고,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머릿속을 비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 비우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전에 HTS 끄고 강아지하고 산책이나 다녀왔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우리가 주식시장에 자꾸 신경을 쏟는 것도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 에너지들이 5월 달에 좀 우리가 많이 쓰긴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고갈되지 않도록 스스로 아무튼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번 주 후반에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한 주가 마감됐으니까 주봉 그림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5월 말이니까 월봉 그림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특히 딱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그 한 주간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 주말 재밌게 잘들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